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날씨가 남쪽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남쪽에? 남쪽이 좋습니다. 저기 사람은 남쪽에 살아야 됩니다. 너무 춥네요, 그죠? 자, 오늘부터 그 2달 동안 서양 윤리 다음에 동양 윤리, 한국 윤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하고 시험 제도가 좀 바뀌었죠? 시험 제도가 서답형이라는 말로 통칭이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약술과 단답이겠죠.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지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무슨 예전처럼 공청회 자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뭐가 한다라는 이야기는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때 실제로 한다라면 그때 되면은 형태는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올해 유초동 시험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유초동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유아하고 초동은 바뀌었습니다. 서답형 형태로 바뀌었는데 교육화가 없어지고 교직 논술 들어가고 이미 바뀌었죠. 유초동 시험 문제를 보니까 거의 문제 스타일은 예전에 왜 저희 시험에서 서답형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험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답형이라고 이미 했으니까 서답형이라는 저 용어가 이미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 형태는 예전 서답형 형태와 크게 이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형태는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크게 2가지 요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가 크게 2가지면 주관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측면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 자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이때 재능이라는 건 신체와 정신, 그렇죠? 신체와 정신에 있어서 재능과 다음에 소질,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간 분배를 한다거나 공부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요새도 고3들 그런 말 쓰나요? 저희가 대학 준비할 때 저는 학력고사 세대지만 요새도 이런 말 쓰나요? 요새도 고등학생들 저런 말 써요? 4당 오락 해가지고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4당 오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체력이 약해서 이거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그 전날 4시간 자버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자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되는 분도 있고 다음에 자신이 지적인 능력, 지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암기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기본 이해력에 대한 기억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험 형태에서 기억력은 정말 중요해요. 사유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사유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의 시험에서 기억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지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1월이니까 한 4월까지 놀고 그 이후로부터 3당 4락 하겠다라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무모한 계획을 절대 세우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타고난 성품이 격정적이다. 굉장히 격정적이라서 이렇게 외물에 잘 흔들린다. 외부 현상이 잘 흔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좌절 잘하고 하다 공부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그러면은 외물에 접하는 기회를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하셔가지고
나의 지력의 수준, 나의 체력의 수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공부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패하고, 실패는 그 욕구의 좌절은 그 삶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부하다가 뭐 슬럼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부분은 그 욕구의 좌절에서 옵니다. 이만큼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상당 기간 동안 포기해버리고 그 마음 잡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하십시오. 잘 판단을 하셔서 그 뭐 공부를 지속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루에 4시간씩 365일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은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없거든요. 대신에 쉬면 안 됩니다. 공부는 하루에 저런 식으로 뭐 4시간씩 3시간씩 자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공부는 쉬면 안 돼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뭐 공부를 많이 뭐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적어도 대학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뭐 다른 사회적인 활동을 한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뭐 몇 시간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단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단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쉬지는 마시라. 올해까지는, 적어도 시험 칠 때까지는 뭐 물론 선생님이 되시고도 계속 연구 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공부는 쉬면 안 돼요. 공부는 쉬면 그 전에 했던 게 사라져요. 뭘 했는지 몰라요. 좀 쉬어버리면, 심지어 한 일주일 정도만 쉬어버려도 그 이전에 뭘 했는지 잘 감이 안 오고 기억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시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일이고, 뭐 지금 다 연배들도 있으시고, 연배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객관적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다평 시험입니다. 서다평이에요. 서다평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형태 문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지는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뭐 작년에 봤던 유초동이나 아니면 예전 서다평 문제 형태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이해 중심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암기 잘 하셔야 되고 뭐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암기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측면들 또 보시고, 다음에 뭐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다평 형태로 시험이 바뀌었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또 객관적 측면에 포함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공부의 영역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은 목표는 시험의 합격이잖아요. 지금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제가 여기서 사람은 자기 지위에 따라 정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여기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여기는 학문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요 공동체는 절대로 학문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먼저 객관적으로 공부 영역을 좁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에 나오는 영역으로 좁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혹시 1, 2월 달에 1, 2월입니다. 지난주에 기출 문제 풀인가? 들으신 분들 대부분 다 들으셨나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시겠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나와 있던 서다평 시험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저번 시험에 공청회 자료에 출제 영역이라고 제시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2007년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는데 기출 문제의 내용, 그러니까 영역 부분을 보니까
그 항목하고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뭐 세양 뭐 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 강의도 아마 강의 영역도 그 이전에 공청회 자료에 의해서 제시됐던 영역들 있잖아요. 그걸 기본적인 영역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해서 아마 그 정도 영역 수준이면은 만약에 20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18문제의 영역을 다 포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2문제는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다 포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뭐 보충을 하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공부의 영역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집중적으로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실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같으면 범주론도 있고 논리학도 있고 형이상학도 있고 많습니다. 심지어 미학도 있고 하거든요. 미학도 있고 이분이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없죠. 없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윤리학입니다. 그죠? 윤리학이니까 특히나 어떤 사상가의 윤리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영역이 결정됐으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용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윤리사상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윤리사상은 이 사상가의 전체 체계 내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주론의 일정 정도의 뭐 논의들, 형이상학의 논의들, 논리학의 논의들이 윤리학 아니면 심지어 정치학의 논의들이 윤리학과 관련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공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관심 사항이 막 이렇게 넓어져요.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확장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하다가 이거 형이상학 좀 봐야 되겠다. 메타피직 사가지고 읽는단 말이에요. 읽습니까? 읽나요? 아니면 뭐 범주론 아니면은 뭐 영혼론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문 공동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돼버려요. 자, 그런 누를 범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다른 영역에 그러니까 철학이란 전체 영역 내에서 윤리학이 차지하는 윤리학과 관계 맺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윤리학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자, 그 정도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부적으로 뭐 이야기 물론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해서 모든 이론은 개념들의 책입니다. 모든 이론은 개념들의 체계예요. 개념과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론 체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론들 중에 그런 개념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